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라는 주제예요.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관계 스트레스가 많죠. 직장에서는 관계 스트레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자영업을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제일 힘든 거죠. 어떤 사업이건. 상사 눈치가 제일 크죠. 이 직원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 눈치가 제일 힘들죠. 충분히 이해가고, 저 또한 경험을 해봤고, 또 지금 현재 MZ 세대들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눈이나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열정이나 생각,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더 힘들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걸 빨리 캐치해서 사내 문화를 바꾸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사 눈치가 사실 업무의 절반이죠. 예,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동료와의 경쟁, 협업인 척 하면서 생존하는 이 게임인 거죠. 이 직장 생활 자체가 팀별로 협업을 한다고 하고 사실은 경쟁이 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 게 직장 시스템이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에 위에서는 말로 계속 협업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너를 인정해주고 성과 결과도 보상을 받을 거다. 근데 그 협업이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왜냐면 서로가 모든 직원들이 단합이 돼서 너무 착해. 그래서 네가 도와주는 만큼 나도 똑같이 도와줄게.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준 것 같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80%를 줬는데 얘는 나한테 30%밖에 안 주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업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협업이 될 수 없는 구조. 계속 80% 줬다가 70% 줬다가 50%, 30%, 20%. 그러면서 부서 간에 또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그럼 트러블이 생기면 또 그 위에 상사는 그 트러블 관리가 또 안 됐다고, 부서 간의 협업 관리가 안 됐다고 또 질책을 받게 되고, 능력 없는 상사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상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픈 게 그 협업입니다. 협업. 그 협업이라는 좋은 단어, 포장된 단어 안에는 상당히 직원들 간의 고충이 많은 거죠. 심한 거죠. 그리고 협업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돼버리거든요. 교집합이. 그렇게 되면 내 성과가 묻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협업은 했지만 나는 내 성과, 나의 아이디어나 그 업무 결과가 나는 거의 한 8할 이상이야. 80% 이상이야. 근데 협업을 해가지고 이게 가치항으로 돼버리면 사실상 그 프로젝트를 리딩해온 그 아이디어의 원천인 그 직원, 그리고 실행까지 결과까지 도출해낸 그 직원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협업인 척하는 생존 게임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협업인 척하는 생존 게임.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그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힘든 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의 평판이 그대로 깎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도 직장
상사인과의 서로 간의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평소에 잘하다가 쭉 잘해왔어. 근데 성과도 1년 동안 잘 내왔어. 그래서 연말에 KPI도 잘 나와. 그게 11월 달까지 잘 지속됐어. 근데 11월 말에 뭔가 내가 말실수를 했어. 상관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업무 실수를 크게 했어. 그러면 그 1년에 1월부터 11월 달까지 한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잘해온 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도 봤냐면 연말에 1월부터 한 7, 8월까지는 그냥 거의 뭐 존재감 없이 지내다가 막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그냥 야근하고 막 리딩하고 막 계속 주도적으로 하는, 그리고 계속 눈에 띄려고 하고 이런 직원들이 또 있어요. 그게 차부장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또 그런 직원들이 또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준비했던 잘 보였던 프로젝트나 성과 결과가 너무 위에서 잘 대견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앞단에서 상반기 때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하반기 때 좀 지지부진해지면 이것도 연말에 성과평가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놓고 긴 레이스를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1년 내내 잘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연말에 말 한마디 아니면 내 결과물에 페이스대로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삐뚤어져서 결과가 잘못 도출됐을 때, 그때 진짜 나는 진급을 노리고 있었을 때, 사원이었을 때 대리, 대리였을 때 과장, 과장이었을 때 차장, 차장이었을 때 부장, 부장이었을 때 이사, 이사였을 때 상무, 이런 단계별로 진급을 노리고 있었다면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누락이 된다. 연말 인사평가에서 누락이 된다 하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잘 나오죠. 그런 현상들이. 직장인은 사실은 직급으로, 월급도 월급이지만, 월급도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급으로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회에 누굴 만나든 나 어디에 뭐 어디 이사야, 상무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크죠. 그래서 좀 진급에 거의 뭐 목매달다시피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컸었죠. 예, 컸었고 진급할 때마다 기분은 좋았고, 또 진급, 특정 직급에서 진급이 좀 정체돼 있으면 상당히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1년의 시간들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들이다. 뭐가 어찌됐건 그 나에게 그런 인내와 끈기,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게 해준 직장은 어찌됐건 고마운 조직이에요. 고마운 조직이고, 또 그 당시에 저를 믿어주고 계속 업무를 부여해줬던 그 회장님이 계신데, 지금 회장님이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물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엔잡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때의 직장의 경험들이 밑바탕이 돼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너무 폄하하거나
무의미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